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화양 연하의 길입니다. 지은이는 김상태, 펴낸 곳은 지혜나무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30년 넘게 기자로 일했고 영남일보 편집국장과 사장을 지냈다. 2018년 신노인운동 활동가라는 명함을 들고 고령자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화양연화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은퇴 후 당신의 최고 시절을 준비하세요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존경받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늙으면 대체로 몸값은 나이에 반비례하여 떨어진다. 노인에 대한 경로의식도 이제는 말뿐이다. 혐노라는 말까지 생겼다. 노인을 혐오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시대 탓도 있겠지만 노인 당사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나이 대접을 받으려면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로 변하는 세상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생활화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TV에 교양 프로도 찾아서 보고 시간 나는 대로 강연회와 전시회 같은 데도 다녀야 한다. 그것이 나이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나마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지지 않고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다. 법정 스님 이야기. 법정 스님의 깨우침이 어떤 것이었다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님을 흠모한다. 스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으면 대개는 금방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스님을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남긴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람의 삶도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 이기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워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아는 자족의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더 많이 갖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정 스님이 남긴 교훈은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닐 것 같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버림과 비움을 실천한 비범함이다. 그런 삶을 읽기 쉬운 글로 남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었다.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인한 모든 실체가 공하다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모범 사례가 바로 법정 스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리도 탑도 남기지 말고 지은 책도 절판하라고 당부했으리라. 죽은 이후에 남의 기억조차 자리하는 일조차 일종의 소유로 비쳤을 법하다. 보기 드문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그는 떠났다.
어떤 주례사. 어느 지인 가정의 결혼식에 갔다가 들은 주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질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여기에 간단히 요약해 본다. 요즘은 경쟁의 시대이고 평생 공부의 시대다. 그러니 많지. 두 사람은 평생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학교나 학원에 나가고 하는 것이 공부의 정도라지만 책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자세, 즉 시쳇말로 벤치마킹을 잘하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름난 식당에서는 음식과 서빙을 어떻게 하는지를 견학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경쟁에 뒤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하루에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가지씩 하도록 노력하는 신랑 신부가 되기를 당부한다. 신랑 신부 당사자들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부탁한다. 가정이든 국가든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사랑만 있을 수는 없다. 갈등과 다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매일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비록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가족 평화와 행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저버리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부모에게는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보온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 흔히들 복 받으시오 라고 말하지만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짓는 것이다. 복 받을 행위를 해야 복이 들어온다. 그런 복 받는 생활 자체는 바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아이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린다. 요즘 뭘 배우시는지요?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880년대 독일의 체렬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규정한 전례를 근거로 우리는 65세 노인이라는 등식을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65세까지 사는 노인이 별로 없었다. 노인에 대한 규정을 나이로 정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수 시대를 맞아 늙음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그러면 나이 말고 늙음을 가늠하는 잣대는 무엇이 있을까? 배우려는 의지를 내세우는 의견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자란다. 걸음마와 숟가락을 익히고 말과 글을 배운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온갖 사회 규범과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 이런 배움의 여정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칠 수 없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배움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여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서러움을 견딜 각오를 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정체의 상태란 곧 대응을 의미한다. 모두들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그는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다. 요즘은 대학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3학년만 되면 이미 낡은 것이 된다는 소리가 통하는 세상이다. 대학을 나왔다고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착각은 비웃음을 사기에 알맞다. 윗사람이 먼저 인사하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사회의 유지였던 그는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면접관인 나치 장교는 잡혀온 유대인들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나누었다. 노동력이 없는 왼편 사람들은 죽음의 가스실로, 오른편 사람들은 강제 노역장으로 가는 것이었다. 허약했던 그는 틀림없이 가스실로 직행할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를 면접한 나치 장교는 평소 산책길에서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던 청년이었다. 그가 평소에 아침 산책길에서 하던 대로 인사를 했더니 반가운 표정을 보인 장교는 그를 오른편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스실이 아닌 노역장으로 갔고 얼마 후 종전이 되면서 풀려났다. 이 에피소드는 친절한 인사의 효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인용되곤 하는 신라다. 이제는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는 이야기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택시 기사에게 먼저 인사하는 승객은 기사의 피로를 풀어준다. 식당에서 바쁜 종업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손님의 태도에는 교양이 풍긴다. 출근하면서 상급자가 먼저 인사를 하는 일터에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적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먼저 인사하는 교실에서는 밝은 분위기가 넘쳐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주민들은 그만큼 대접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에게 먼저 인사하는 늙은이는 사회를 밝게 만든다. 읽어야 할 까닭.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스카이 대학이 출세의 보증수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계소득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교육비 지출이 그렇다. 학연이 출세의 지렛대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학력과 학력은 다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위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도 머리가 텅 빈 사람이 수없이 많다. 교문을 나선 이후로 책과는 담을 쌓고 1년 내내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자칭 지식인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또 전공 서적은 어쩔 수 없이 읽는다 해도 전공 이외의 분야에는 문외한인 전문 지식인도 수두룩하다. 공동체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이처럼 책을 멀리하고 역사에서 배우기를 외면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좋은 학교를 다녔고 한때 공부도 잘했다고 곧잘 의시되면서 근래에 읽은 책이 없고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없다면 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모자라 주변의 농간에 흔들리기 쉬운 토양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젊음과 맞바꾸지 않을 늙음. 나이 들수록 오히려 좋더라고 누가 말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몸은 예전처럼 날렵하지 못해도 마음은 평화로워지더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청춘으로부터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늙어서 행복한 이는 대체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친구에게 밥 한 끼 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도 그런대로 견딜만 하고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지닌 노년이어야 한다. 그런 노년이라고 행복한 노년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장수시대에 걸맞는 노년 생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바빴던 젊음의 나날을 뒤로하고 조용한 공백의 시간을 음미할 줄 아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다.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노인들이 많다. 그러나 노년의 건강 자체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야말로 공허한 것이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노년의 설계가 있어야 하고 하루하루가 그 설계에 따라 진행되는 성취감으로 이어진다면 노년이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평생 죽음을 연구해온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인생 수업이란 저서에서 젊음과 바꾸지 않을 만큼 행복한 노년을 이야기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도 압니다. 일단 이 배움을 얻고 나면 그것을 젊음과 맞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순수의 시기인 동시에 무지의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동시에 또한 고통의 시기입니다. 모험의 시기면서 또 그만큼 어리석음의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목표를 세워 노년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내야겠습니다.